찬바람이 혹독해지면 겨울바다는 깊은 맛을 더합니다. 그 바다의 매력에 푹 빠져서 잠수복을 놓지 못하는 최영복 씨. 오늘도 납벨트로 중무장을 하고 겨울 손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몇 킬로예요, 전부 다? 한 40km 됩니다. 40킬로. 애 하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들어가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됐어요. 2시간이나? 예. 수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예. 이 동해에서 이렇게 어업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많죠. 많아요? 예, 직업 잠수부들이 꽤 있죠. 최용복 씨는 30여 년을 이 바다와 함께 했습니다. 내 집처럼 훤한 바다. 하지만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는 바다에 목숨줄을 걸어놓고 대체 그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여기가 수심이 몇 미터예요? 12m 정도요? 푸르른 바다에 산소 호수만이 그의 존재를 가능케 합니다. 바다는 넉넉하면서도 때로는 혹독하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한 지 2시간요. 다행히 오늘은 바다가 온순한 덕에 큰 무리 없이 어망을 한가득 채웠습니다. 강릉에서 섭이라고 부르는 토종 홍합입니다. 예. 이제 이 정도 크기에 커지려면은 예. 한 15년, 20년 정도 커야 됩니다. 예, 자잘한 것들은 더 크게 놔두고. 예, 요즘에는 섭이 1시간 반 정도 작업해가지고 한 60kg 정도 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옛날처럼 우리 섭이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작업하는 게 많이 힘들죠. 덕분에 이 녀석의 신분도 일취월장했답니다. 그 옛날에는 서민조개였으나 지금은 귀족 대접. 귀해진 섭은 산업 잠수사였던 최영복 씨의 직업도 바꿔놓았죠. 자연산 홍합을 섭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홍합은 양식이고 저희들이는 자연산 섭을 이제 자연산 홍합을 섭이라 하죠. 아, 그래요? 자연산 섭은 11월에서 4월 달까지가 알이 가장 잘 들 계절이에요. 제일 통속이 꽉 찰 계절. 강원도에서는 이 섭을 국으로 즐깁니다. 특히 이맘때 섭은 보양식이라 찬바람이 불 때는 섭국을 먹어야 겨울을 든든하게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큰 통에다가 하나씩 내가지고 아주 그냥 한 2~3시간씩 끓여요. 그래 끓여가지고 또 퍼내고 다시 또 장을 넣고 또 퍼내고 또 끓이고 이래가지고 합니다. 진한 육수가 해장으로도 그만이겠네요. 집된장에다가 집고추장 이게 또 이제 빨갛게 되죠. 이 바닷가 사람들은 얼큰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매년마다 고추장을 담그고 된장을 담궈가지고 이 고추장으로 이렇게 해장국을 원래 해장국의 어원은 속을 풀어주는 장국, 즉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간을 한 국을 일컫는 말이었다죠. 큼직한 섭은 쫄깃한 맛을 살리기 위해 결대로 찢어서 손질합니다. 그다음에 부추, 미나리와 같이 향이 짙은 나물은 섭의 감칠맛을 올려주는 추임새 역할. 여기에 밀가루를 섞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걸쭉한 맛이 더해져서 강원도 특유의 섭국이 완성되죠. 예전에는 밀가루 대신 수제비를 넣기도 했다네요. 네,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풀려요? 그럼요. 풀리고 바닷가 한번 착 보면 얼마나 좋아요. 난 아주 그게 좋더라고. 나는 바닷가 살아서 그러는가 계속 바닷가 사람이라 그게 좋더라고. 바닷가에서
가마솥 걸어두고 겨우내 즐기던 서민 해장국. 칼칼한 맛이 일품이라는 섭국입니다. 몸값 달라지기로는 이 녀석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아구입니다. 흠상궂고 못생겨서 기껏해야 걸음으로나 쓰던 생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옛말입니다. 아구는 질이나 탕으로 끓여 먹으면은 개맛있죠. 해장으로 그만입니다. 네. 바닷속은 계절이 한 계절 늦어요. 그러면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그야말로 바닷속 겨울입니다. 가장 추울 시기. 그때가 이제 공교롭게도 돈이 제일 찰 시기죠. 아귀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생선이 됐습니다. 그 옛날에는 먹을 것 부족하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밥상에 올렸는데 억울하게도 흉측한 이빨 때문이었죠. 이거는 말하자면 아구 밥통? 예. 아기는 버릴 거라고는 아금니 그거밖에 버릴 게 없어요. 아귀의 위는 쫄깃한 맛이 일품. 아귀의 간은 거의 간과도 비견되는데 인생 역전이랄까요? 허투루 버려지던 녀석들이 이제는 속풀이 안주로 어부의 지친 마음까지 달래줍니다. 이거 정종이에요. 냄새 제거도 되고 그게 또 연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술찜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사람들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간 해독에도 좋고요. 해장에도 아주 좋아요. 네. 아귀는 바다의 종합 영양제이기도 하지요. 고단백의 비타민 A와 E도 풍부해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삭아삭한 콩나물에 향긋한 미나리도 아귀 술찜의 매력.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안 넣을 수 없는 게 술 취해 좋거든. 술 먹은 사람들한테. 여럿이 푸짐하게 매콤한 것이 밥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재미도 고단한 인생의 속풀이가 되죠. 먹는 음식이 이런 것 같아요. 속상하다고 웅키고 있으면 뭐하나. 그럴 때 그럼 뭔가 먹어야 되겠다 할 때 맛있는 음식 찾아서 그러니까 먹으세요. 아주 그냥 해서 딱 되지. 속풀이 아귀 술찜이 완성됐습니다. 영동 지방에서는 칼국수도 고추장을 넣어서 칼칼하게 끓입니다. 장칼국수라는 것인데요. 뜨거울 때 호호 불어가며 먹는 것이 묘미라네요. 우리 오빠도 그렇고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배를 가지고 있는데 바다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거기에 긴장하는 것도 있고 막 집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되고. 진짜 그러다 보면은 뭐 그래서 술 마시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하죠. 풀어야 또 술을 마셔서 풀고 한숨 자야 일어나야지 뭐죠. 지역마다 해장국의 얼굴은 다릅니다. 바닷가에서는 생선이, 내륙에서는 콩나물이나 선지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쩌면은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살려낸 음식이 해장국일 수도 있겠네요. 쓰라린 속에 뜨끈한 국물. 이번에는 그 역사를 더듬어 봅니다. 작년에는 어간장으로 담았고 올해는 그냥 일반 간장으로 했어. 엄마 맛 좀 봐. 요리 잘하는 딸을 둬서 든든하다는 어머니 조순절 여사와 딸 경숙 씨입니다. 엄마 잊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잘 먹겠어. 너무 맛있게 담갔어. 그래. 여기가 한상덕 선생님 댁 맞습니까? 네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언덕 위에 이렇게 멋진 집인데 이곳에 어떻게 살게 되셨어요? 그래? 이렇게 좋은 동네. 결혼을 해서 지금 한 40년, 7, 8년 됐는데 네네. 같이 살은 적이 거의 1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같이 그거를 좀 만회해보고자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저보다는 집사람이 더 좋아하고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세요? 새끼를 다 잡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래서 뭐 네, 국이 꼭 있어야 돼요. 아침에 시작해서 국이 있어야 되고. 근데 다행인 게 제가 아침에 국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나는 우리 사람은 국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국 먹으면 내 국에다 뭘 말아 먹으면은 네. 어우 어떻게 말아서 그렇게 잘 먹어 뭐 이래요. 네. 근데 우리 몸집 좀 좋은 사람들은 국물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이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귀촌을 하자마자 아궁이에 가마솥부터 마련했습니다. 해장국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테니까. 아이고 좋죠. 그러면 이거 사골하고 잡뼈예요. 특히 사골은 푹 고와야 제맛이라 요즘엔 가마솥 떡을 톡톡히 보고 있지요. 한잔 하시라고. 효동갱이라는 해장국인데요. 국갱을 갱이라고 그러는데 중부산림경제에 보면 국보다는 건지가 많은 게 갱이라고 그랬어요. 국보다는 건지가 많으니까 아마 내용물이 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찾아보니까 효종갱은 새벽 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라는 뜻으로 남한산성에서 한양 북천의 양반가로 날랐던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입니다. 병자호란 남한산성에서 시작된 음식인데 우리 서민들은 된장국에 우거지국을 끓여 먹는데 그래도 임금님이 오셨으니까 여기에 좋은 재료를 넣어서 끓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입소문을 탄 걸까요? 밤새 끓여서 행여 식을까 솜으로 단지를 감싸서 날랐다 하니 새벽녘의 속풀이 문화가 양반가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원래 해장국은 장터 중심으로 발달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조선 후기에 팔도의 시장이 무려 1000여 곳. 전국 어디서나 닷새마다 5일장이 섰고 꼭두새벽부터 꽃단장하고 장보러 나온 장꾼과 장사꾼들이 허기를 달래준 장터국밥이 지금의 해장국 문화로 이어졌으리라 추정하는 것이죠. 이게 해장떡이라는 건데요. 된장국에다가 떡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된장국에 떡을 넣어요? 네. 해장떡은 찹쌀을 시루에 찐 다음 절구에 넣고 차지게 쳐서 큼지막하게 빚어 팥고물을 묻힌 떡입니다. 인절미와도 비슷한데 강변 마을의 큰 나룻배가 왕래할 때 뱃사람들이 먹던 명물로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해장국과 함께 먹었다 하여 해장떡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배 타던 사람들이 먹던 떡인데 찹쌀이다 보니까 속을 달래주기도 하고 소화도 잘 시켜주니까 찹쌀이 그리고 든든하기가 오래가니까 많이 드셨더라고요. 황포 돛단배의 고된 여정을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던 속풀이 음식. 끼니 챙기는 것이 큰일이었을 당시에는 뜨끈한 국물에 이만한 위로가 없었겠죠. 원래 경숙 씨의 고향은 강원도 속초 청어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바이 마을로 잘 알려진 곳이죠. 일사후퇴 때 피난 온 이들의 아픔이 배어있는 땅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 우리는 귀한 거 모르고 먹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음식이었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늘 해주는 거 고마웠거든. 그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네. 몸이 아파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이북 있었지 피가 나와가지고 고기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라고. 그래 차차에 고기 잡는 거 배워가지고 그 고기도 잡고 이랬어. 나는 많이 힘들었지.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5남매를 홀로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낯선 땅에서 나 홀로
힘겨웠을 어머니의 세월을 더듬어 봅니다. 어지간한 바닷것은 함지박에 이고 찌고 새벽녘부터 장터로 향하던 어머니. 당시의 어머니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허기를 달래셨을까. 어머니에게 고향의 맛으로 기억되는 해물 잡채입니다. 어머니 조순절 여사는 함경도 원산 인근의 바닷가가 고향입니다. 꽁치 산다. 명절 때도 먹고 그냥도 뭐 반찬이 없으면 이거 해 먹었지. 꽁치랑 흔하니까. 고향에서 즐기던 꽁치 산적은 아들, 딸들에게도 꽤 인기 있는 반찬이었다죠. 일일이 손이 많이 가서 귀찮기도 했을 터인데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재미가 어머니의 구부정한 어깨로 남았네요. 꽁치 살을 발라내서 만두소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재료를 준비합니다. 꽁치의 비린내는 고춧가루로 잡아주고 전분을 넣어서 점성을 더합니다. 꽁치는 잔가시를 골라내며 먹는 것이 가끔 귀찮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타 있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고 석쇠에 생선이 다 붙어버리는 걸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에다 얹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집불에 생선을 익히면 특유의 향이 잡내를 잡아주죠. 정성에 정성을 더한 음식, 그것이 어머니의 꽁치 산적입니다. 서방, 예. 먹어봐요. 먹으면 맛있겠네. 사위 입맛에도 제격일까요? 이 맛이야. 네, 오랜만에 어머니의 정성을 맛보는 꽁치 산적입니다. 겨우내 든든한 유자단지도 준비합니다. 이 유자는 술을 많이 드신 분들한테 아침에 차로 드시면 해장도 되고요.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한테 입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주기도 한대요. 이게 양반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내림 음식이에요. 유자단지는 해남 지방의 양반가에서 장독대에 넣어두고 이듬해 봄까지 즐겼던 일종의 간식인데요. 손이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맛있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요? 네. 네, 서기버섯이에요. 네, 서기까지 들어가야지 맛을 내고 재료가 뭉치기도 해야 되고 또 맛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설탕으로 버무려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게 설탕이 녹으면서 뭉쳐지게 돼요. 배추, 밤, 서기버섯, 유자의 속살을 설탕에 버무린 후 유자 껍질에 쟁여두었다가 살얼음이 얼었을 때 그대로 즐겨도 좋고요. 이 소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시럽 속에서 소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명실로 묶어주면 좀 단단해지고 그래서 좋고요. 꿀이나 시럽에 쟁여두었다가 차로 즐기는 것도 방법. 유자청과는 다른 산뜻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추운 겨울에 활력을 더해주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숙취 해소에 따끈한 차를 즐겨왔다죠. 특히 유자는 해독작용도 있다 하니 가족 모두를 위한 피로회복제가 되겠네요.
해장밥상이 푸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건데 가족을 위해 지친 속을 달래고 일터로 나섰던 이들의 사연이 담긴 음식이기도 하죠. 떡이라고 그래요. 야, 그 된장 국물에 떡이라니 난 처음 먹어보는 건데 그 맛이 또 괜찮네요. 이걸 두면 또 이게 찹쌀이 또 끈기가 있어가지고 좀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니까 네. 힘든 백성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음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이 음식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음식은 속도 달래고 어느 때보다 따뜻한 그 온기가 영양이라고 하니까 기쁨을 주는 일이죠. 옛날에 의식주 이랬죠? 이제 식의주 이러면 어떤가 하는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 봅니다.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날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내게도 내 어깨가 뭉툭한 나의 두 손이 지친 너의 하루 끝 포근한 위로가 되기를 자연스레 나와 숨을 맞추고파. 겨울을 품고 봄은 온다 했던가요? 올해는 부디 시린 겨울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또다시 한 해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난 해는 어떠셨는지요? 힘든 삶에 괴롭고 지쳤던 순간들이 뭐 많으셨겠죠. 네, 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아팠던 기억들을 흘러가는 저 시간의 강에 모두 띄워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한국인의 밥상도 새해 더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각오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